정부는 1월 22일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 규제 개혁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환을 없애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 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 정가제 적용을 배제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개혁의 첫 번째 주제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를 정착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투명화되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었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 증가와 알트폰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양립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학생, 주부, 휴대폰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검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 이용자 권익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오늘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중 도서정가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23년 도서정가제 타당성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22년부터 민관협의체, 공개토론회, 업계간담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 의견 및 제도의 효과성,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해 제도의 큰 틀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웹툰,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하여 일반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간협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세한 서점은 추가 할인을 가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반영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 웹소설 관련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하는 경우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웹툰 소장 가격 할인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웹툰 독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가능하려면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가 제외되었으면 한다는 창작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인 웹툰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부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세 서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할인율 유연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참석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인율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영세 서점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를 기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서점이 문화 발전의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도서정가제 개선을 통하여 산업 성장과 독자 혜택 강화 효과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 및 법 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1차관 강경성입니다. 오늘 민생토론의 세 번째 주제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논의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생활 속의 규제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과 관련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여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증가한 사례는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편의를 정진시키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업체를 통한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새벽 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금지되어 있어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지방 간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강력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 개정에 합의한 사항인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마트 근로자나 인근 중소상인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며 대형마트 사측의 근로자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중소상인과 상생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전통시장이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진 국민토론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김수진님은 평소 대형마트 문화센터 수업을 자주 이용하는데 의무휴업으로 주말 문화센터 수업도 같이 중단되어 아쉽다면서 주말 정상 영업을 통해 아이와 함께 문화센터를 자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의무휴업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 청주시 이아름님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이 일요일인데도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을 해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진석님은 의무휴업 평일 전환 후에 식당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는 대구시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소매의 18%, 전통시장은 35%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구청 이수원 팀장은 동대문구는 대형마트가 오는 2월부터 주말에 정상 영업한다며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와 상생 협력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새벽 배송과 관련하여 춘천시 이미영님은 춘천에는 대형마트가 있지만 새벽 배송이 되지 않아 불편하시다면서 새벽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부 이수연 사무관은 지난해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가 모여 온라인 배송 허용과 중소유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상생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주말영업 확산과 새벽 배송 전국 확대를 통해 국민 소비 생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 개정 사항들이고 일부 관련되는 법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법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되는 사항들이 휴일 의무 배송 휴일 온라인 배송 같은 거는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아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갈지 아니면 언제쯤 될지는 좀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왜 법 개정 사항을 지금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부가 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국회에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사실은 저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세법 방향을 할 때도 사실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가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다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두에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관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서비스의 증진 그리고 요금 인하 이런 경쟁을 실현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4년도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1조 6천여 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 5천여 원에 달합니다. 이런 어떤 영업이익들이 서비스 요금 인하라든가 서비스 증진이라든가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원금 지급 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루어지면은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할 수 있도록 과기부나 제조사 협의해서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 보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소비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사안 자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그 단통법이 이 전반적으로 이용자 편익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소비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통신사 유통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켰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작용적인 요소들도 저희가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자 간의 그 과도한 출혈 경쟁, 단통법 제정의 그 취지가 됐던 그런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